안녕하세요. 기출문제입니다. 다들 5, 6화 보고 오셨겠죠? 와, 정말 앞으로 스토리가 어떻게 흘러갈지 점점 궁금해지는데요. 그럼 오늘 또 여고 출입한 5, 6화에서 나온 정보 빠르게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알아볼 내용은 세라여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5화 후반부 도서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제제, 비비, 예나가 교직 편집부원들이 남긴 자료를 바탕으로 예전 큰 사건의 정보를 알 수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1990년 세라여고가 처음 설립되었지만 다음해인 1991년 세라여고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일어나 100여 명 이상 사망이 추정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다음날 별관 1층 건물 잔해에서 유일한 생존자 디근양을 구조했으나 이틀 뒤 디근양은 끝내 사망하게 되고 세라여고는 전교생 사망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안고 폐교하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점들은 불은 어쩌다 나게 되었으며 그저 단순하게 자연발화인지 아니면 어떠한 사건을 덮으려는 방화인지 어째서 100명이 넘는 학생들은 단 한 명도 피하지 못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떠한 사건을 덮으려는 방화일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접근해보면 어떠한 사건은 당연하게 초록알약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2화에서 교장선생님으로 보인 인물이 초록알약을 나눠주는 장면, 4화에서 알약을 먹고 눈이 변하는 장면, 이 두 가지가 1990년대 세라여고에서 일어났던 일이라 생각해보면 학교에서 집중력과 기억력에 효과가 있는 알약을 학생들에게 주었지만 알약을 먹은 학생들에게서 부작용이 나타났고 그 부작용이 세상에 알려지는 게 두려웠던 학교 혹은 지금의 교장선생님은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학교에 불을 질렀을 것이다 라고 방화의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불은 자연발화이다. 아주 낮은 가능성으로 자연발화도 의심해볼 수 있겠는데요. 3화 마지막에 나온 방사능 표시가 된 어떤 상자를 초록알약의 원료라고 생각해봤을 때 초록알약을 만들다 어떤 오류가 생겼고 그걸로 인해 방사능 유출 혹은 불이 나지 않았을까 하는 게 자연발화의 관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을 만들면서 눈동자가 하얗게 변하는 게 어떤 부작용일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문득 생각이 든 게 대탈출 시즌2 감독판에서 강호동님이 하얀 렌즈를 끼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대탈출 안 보신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해드리면 이 장면은 좀비에게 물린 호동님이 바이러스가 옮아 좀비 분장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설마 하고 시즌 1, 2, 3에 좀비가 나온 편들을 다시 봤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눈에 흰자가 더 많다는 점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비 싫어하냐고 물어보신 건가요? 혹시나 우리가 안 좋아할까봐? 근데 저는 좀비는 좀 좋은데 좀비 질리세요 혹시? 좀비 좀 별론가요? 좀비 해요 말아요? 막 떡밥 던진다. 이 정도면 저는 90년대 초록알약의 부작용이 좀비가 되는 게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중인데 다시 정리해보자면 1990년 학생들에게 머리가 좋아지는 약을 주었지만 부작용으로 학생들은 좀비가 되었고 학교에 불을 질러 그 사건을 은폐하였다라고 정리해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교직 편집부원들이 남긴 스크랩에 나와있는 내용 중 하나인 디근양을 발견한 구조대원 이모씨는 철근더미 밑에서 움직이지도 숨도 쉬지 않고 있었다. 죽은 사람인 줄 알았다고 전했다. 이 기사의 말도 좀비라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사건 이후로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기에 좀비가 되는 부작용을 개선했을지 아니면 개선했으나 다른 부작용이 나타났을지는 앞으로 나오는 정보들을 지켜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6화 마지막에 나온 급식실 뒤 수상한 공간 1번, 2번이라 쓰여있는 철문이 있었는데요. 출입한 멤버들이 문을 열어보려 할 때 뒤에서 나타난 독고문 실장이 하는 말, 뭐들 하고 있는 거야? 죽고 싶어? 빨리 집에 가. 저는 이 말을 들어봤을 때 독고문 실장은 문 안에 어떤 게 있는지 알고 학생들을 보호한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그렇다면 1, 2번 문 안에 있는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는 것들은 첫 번째, 독고문 실장의 딸로 추정되는 1990년 사고 났던 디근양. 두 번째, S반 입학자 추희선이나 다른 S반 학생들. 세 번째, 임상실험의 부작용으로 좀비로 변해가는 사람. 이 정도로 생각해볼 수 있겠는데요. 뭔가 대탈출 어둠의 별장편과 느낌이 비슷해서 그런지 한 가지 더 추가해본다면 1991년에 가스폭발로 죽어 합동 연결식을 했던 학생들의 영혼이라는 가정도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면 매점 아저씨와 아주머니가 몰랐을 리가 없는데 매점 관계자들도 독고문 실장과 연결된 사람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문에 1번, 2번이라 쓰여있는 걸 보면 어딘가에 3번, 4번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독고문 실장이 정말 좋은 사람인가 아닌가는 7, 8화가 나와야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6화 마지막에 나온 예고를 보시면 옥상에서 떨어져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학생, 신고 있는 신발을 비교해보니 안타깝지만 고인의 학생으로 보이는데요. 부담감이 컸어, 친구들이랑 늘 경쟁하고 라고 쓰여있는 유서까지 남긴 상태라 표면적으로 봤을 땐 자살이라 생각이 들긴 하지만, 솔직히 컨닝 사건까지 잘 해결된 고인애가 자살했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살해당했다고 가정했을 때 가장 가능성 있는 사람은 이미 수도 없이 협박을 했던 나일이일 텐데, 정말 자살일지, 아니면 나일이의 복수일지, 아니면 S반에 들어가고자 하는 다른 학생일지, 혹은 무기정학시키려 했던 교장 선생님일지, 이것도 7, 8화가 공개되면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 출입한 5, 6화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빵바.